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가 있고 골프 엘보가 있는데 이런 엘보 질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선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가 조금 다르거든요.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 팔에 전완근의 힘줄이 시작되는 부위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외측 상과 부위라고 하고요. 여기 부위에는 이 신전근 힘줄이 이렇게 붙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에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골프 엘보는 여기 안쪽에는 전완근 굽히는 힘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측 상과라고 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보통은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그 구조가 약합니다. 끝에가 약해서 나이가 들면서 힘줄도 좀 변성이 좀 생기고 힘줄이랑 뼈랑 맞닿아 인접하는 곳에서 좀 약하게 되면서 염증이 좀 잘 생기죠. 많이 쓰게 되면서 힘줄이 미세하게 좀 손상이 받고 그 손상된 힘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좀 아프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손목 많이 쓰고 전완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흔하게 좀 발생하게 되죠. 내가 쓸 수 있는 힘줄의 부하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생겼을 때 이게 진짜 테니스 엘보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면은 이 증상을 의심해야 될까요? 아파요. 아프고 팔꿈치 여기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이게 더 많고요. 그리고 딱 눌렀을 때 여기 팔꿈치 바깥쪽에 보면 뼈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근처를 딱 눌렀을 때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누르면 통증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눌렀을 때 통증이 압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좀 콕콕콕 쑤시면서 아픈 이런 분들은 자가 진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런 뭐 초음파도 보고 이런 정밀 검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통증이 있느냐, 압통이 있느냐, 뭐 그리고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에서 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압통이 있고 통증이 있는 거를 진단의 첫 번째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엘보 질환 관련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전에는 좀 쓰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 운동 좀 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일을 좀 안 하긴 좀 줄이거나 안 하긴 좀 어려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쓰는 양을 좀 줄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많이 아프면 이제 소염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근이완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 쓰고 좀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 치료들은 대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있죠. 그럼 충격파가 이게 여기 염증이 생겼는데 충격파하면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이 충격파를 계속 아픈 곳에 심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우리 몸은 여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요 심줄에서 더 낫게 합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염증을 좀 이제 조절하면서 통증도 개선시키고 염증 반응도 좀 조절하는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의 엘보에 입증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그리고 또 주사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주사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좀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뭐 통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주사를 쓰고요. 스테로이드를 가끔 쓰는 분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도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취제 성분의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주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쓰는 주사는 이제 프롤로 치료라고 하죠. 프롤로는 뭐 고농도의 이제 포도당을 좀 주사해서 이게 일부러 염증을 만드는 치료예요. 그 염증 반응이 있는 곳에 염증을 더 만들어서 이걸 좀 더 단단하게 이제 힘줄을 만들어주는 치료고요. 근데 이래서 프롤로는 하고 나면 좀 외려 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보통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롤로를 좀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많이 시작했던 게 PRP라고 하는 치료죠. 우리 몸에 피를 채취해서 그거를 이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그 위에 뜨는 혈장 성분을 채취한 다음에 그 혈장 성분에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낫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보통 한 번은 아니고 한 몇 번 정도 치료를 하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약 써보고 쓰는 것 좀 줄여보고 물리치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충격파 치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염증 조절하는 치료, 뭐 주사나 뭐 PRP나 프롤로나 이런 치료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낫고 계속 반복되고 아프신 분들은 이 염증 조직을 그냥 다 도려내는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참 이게 큰 병은 아닌데 만성화돼서 계속 좀 좋아졌다, 또 아팠다, 좋아졌다, 또 아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냥 골치 아픈 성가신 이제 이런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너무 심한 분들은 한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엘보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뭐 쓰는 시간 줄이는 게 최고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 방향을 따라서 최대한 늘려주는 게 이제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보통 전완근의 이 외측에 있는 요 상과 부위에서 요 신전근들이 나와서 요 손목을 들어주는 이제 이 움직임을 갖게 해주는 각 부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최대한 구부러주면 요 근육이 쫙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이제 요 근육의 결 방향대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근육들이 쫙 늘어나는 이제 방향을 가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해야 돼요. 폼롤러 같은 걸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죠. 꼭 손목을 구부려주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완근에 있는 굽히는 근도 마찬가지예요. 굽히는 근은 이렇게 작용하는 근이겠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뒤로 제껴주고 이 전완근의 힘줄들을 반대로 이 근육의 방향대로 밀어주기 시작하면 스트레칭이 되죠. 모든 운동의 시작에는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많이 해주시고 운동을 하면 그나마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도 근육이 조금씩 손상당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서 꼭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전완근도 스트레칭을 꼭 많이 해주셔라. 뭐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보 환자들 참 많거든요. 뭐 운동하시다가 다쳐서 생기신 분도 있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이 직업을 조금 쉬거나 그만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건상 그런 분들이 또 재발도 잘하고 만성화도 잘 되고 또 치료가 좀 어렵게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 그래도 빨리 병원에 오셔갖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그나마 통증을 좀 빨리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통증이 심해진다 싶으면 치료들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생업에 더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직업적으로 빨리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바쁘다고 안 가지 마시고 빨리빨리 가셔갖고 치료 제대로 받으시면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꼭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갖고 빨리 안 아프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